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제가 이제 드리자면, 이제 그 BJ 감독란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최근에 전복집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10만 원어치 밥을 시켜서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계신 이제 주인하고 뭐 직원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계신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주인인지 직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일하시는 구성원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 감독란님이 자리를 화장실 가느라고 비운 그 사이에 되게 막 뒷담을 해요. 막 뭐 옷이 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손님을 그렇게 자리 비웠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뉴스도 뜨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BJ 감독란님이라는 분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 유튜브에도 이제 가고 뭐 그렇게 돼서 좀 이제 더 유명해지셨는데, 저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감독란이라는 BJ 분을 처음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감독란이라는 BJ 분이 윤서인 씨하고 원래 약간의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윤서인 씨가 뒤에서 무슨 스폰이 있는 것 같다는 둥, 뭐 업소 출신인 것 같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막 퍼뜨려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카톡으로, 그 텔레그램인지 카톡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SNS 톡, 그걸로 이제 증거 자료도 다 이제 크로커다일 남자 훈련소 채널에 가면 이제 시리즈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여기서 이제 왜 제가 거론이 되냐면은, 사실 윤서인 씨의 뭔가 그 뒷담화 실력이랄까요? 뭐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 작년쯤이었나? 하여튼 작년 5월, 6월쯤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쯤에 제가 그 윤서인 씨랑 윤서인 씨 친한 그 동생분들,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윤서인 씨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그때쯤에 좀 전에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황당해가지고, 왜 나랑 한 번밖에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를 까고 다니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처음에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댓글 달고 제 영상 막 링크 걸면서 커뮤니티에다가 막 홍보하고, 제가 해달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냥 홍보하고, 그 댓글도 저한테 와가지고 달고, 지금은 제가 기분 나빠서 지웠지만 누가 죄인인가 영상에다가 댓글로도 막 우와 이러면서 노래 진짜 잘하신다 이러면서 막 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메일 주소를 적어놓고 뭐 글로 메일을 달라고 하고 뭐 할 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났었죠.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가지고, 모든 그 유튜버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게 윤서인 씨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바닥에서 좀 유명하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메일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좋은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노래를 그냥 불러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의도로 저는 그냥 만나러 간 거고, 그래서 갔을 때도 이제 뭐 되게 막 제 앞에서는 막 되게 사람 좋은 것처럼 했어.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 제 뒤에서, 그 뒤로 저랑 이제 연락하고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뒤에서 알고 보니까 욕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뭐라 그러지? 욕을 했어도 그 여러 사람이 A, B, C가 만약에 저한테 윤서인이 니 욕했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치면은, A, B, C의 증언이 다 다르면 제가 뭐 안 믿을 수도 있죠. 지어냈겠거니 뭐 이간질 하겠거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A, B, C의 증언이 다 일치하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세 명이 다 윤서인한테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그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건 윤서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사람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뭐 뒤에서 제가 무슨 코인털이를 한다는 둥, 야욕이 쩔어가지고 무슨 뜨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한다는 둥, 머리 굴리고 교활한 애라고, 무서운 애라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선 긋고 뭔가 멀리하고 있다, 상종 안 하고 있다, 무서운 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황당했던 게 뭐냐면, 오히려 저를 처음 만난 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날 저한테 다른 유튜버들을 얘기를 이제 여자 유튜버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무서운 애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상종하거나 엮이면 안 된다고. 근데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저를 또 무서운 애라고 그렇게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은 왜 저를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녀요? 나랑 무슨 아무 상관도 없고 나 잘 모르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되게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다가 또 이거 말고도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이미 좀 손절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가세현한테 유튜브 제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2019년 9월에서 10월 정도 그때쯤에 제가 처음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 그 공격을 어떻게 당했냐. 난데없이 뜬금없이 같이 이제 뭐 콜라보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김세희 씨가 가로세로 김세희 씨가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 유튜브 링크 방송 링크를 올려놓고 리섭TV 지식의 칼 성재준 팩맨 여기에 토순이 추가됐네요.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 신기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배고프다고 상한 음식 먹으면 더 큰일 납니다. 일단 뭉치고 보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뭉치고 싶고 뭐 우파끼리 뭉치고 싶어도 아무거나 이렇게 끼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하여튼 상한 음식 드립까지 치면서 저를 이렇게 공격을 가만히 있는 저한테 공격을 이렇게 먼저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이때도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저 뭐야 잠깐만요 누구 차단 좀 할게요. 복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때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리섭 지식의 칼 성재준 팩맨 여기에 토순이 추가됐네요.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 신기하네요. 아니 이게 전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이때. 전 저 사람들이랑 친하지도 않고 저분들이랑 죄송해요 저분들이라고 할게요. 저분들이랑 친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이 저격글을 김세희 씨가 썼을 당시에 저는 이 분들 중에서 팩맨님 말고는 실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무슨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 신기하네요. 이러면서 제가 마치 여기 사단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갑자기 김세희 씨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 갑자기 같이 합방하기로 해놓고 왜 나를 공격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이제 따졌죠. 그랬더니 이제 김세희 씨가 이 커뮤니티 글을 삭제를 했어요. 근데 삭제하고 그냥 가만히 있길래 공개적으로 이거는 사과를 해줘라 했는데 사과해달라 그러니까 제 실명을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선글라스 끼고 신상을 가리고 얼굴도 이제 지금처럼 까고 방송한 게 아니라 가리고 방송했었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방송을 제가 했었어요. 이름도 숨기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게 펜앤드마이크 제가 초대받아서 출연을 했던 건데 한번 이때 이제 추석 특집으로 출연을 제가 했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출연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김세희 씨가 저 글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때만 해도 제가 이게 왜 저렇게 글을 썼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일이 터지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자료들을 훑어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코사단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러면서 나를 왜 공격을 했을까? 이 부분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갑자기 김수희 씨가 갑자기 저를 코사단이라 그러면서 저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서인 씨가 저한테 갑자기 다가와서 제가 김세희 씨한테 공격당하고 나서 처음에는 잠수 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 와서 자기는 믿어도 된다. 자기는 가로세로 무너뜨리는 게 목표다. 그 큰 그림 그리는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뭔가 절묘하잖아요, 그게. 중간에서 무슨 이중간첩 역할을 한 건지 윤서인 씨가 애초에 가로세로한테 제 욕을 먼저 하면서 공격을 하라고 한 건지 공격을 하게끔 이간질을 한 건지 아니면은 가로세로가 진짜 이상해가지고 저를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공격을 했는데 윤서인 씨가 거기서 더 이간질을 해가지고 더 이걸 악화시킨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팩트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도 1년 동안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 이상한 그 전략 TV, 전략 브로스 TV 이런 애들 거 주장하는 거 듣고 와가지고 이 시간 순서를 헷갈리시고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무슨 먼저 뭐 뭐라 그러지? 뭐 네가 먼저
정광훈 목사님이랑 뭐 이렇게 출연하고 이러니까 너가 공격당한 거지. 뭐 네가 먼저 가로세로랑 사이 안 좋은 정광훈 목사님이랑 뭐 친하게 지냈으니까 뭐 거기다가 너아라 TV에 네가 출연하고 이랬으니까 공격당한 거지.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네가 뭐 김정은 수령님 드립치고 그래가지고 북한 말 쓰고 이래가지고 네가 간첩으로 공격당한 거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때 제가 공격당했을 때는 유튜브 시작한 지 제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고 영상도 몇 개 안 올라갔을 때였고 누가 죄인인가 그 영상 패러디 영상 그거 하나만 그냥 빵 떴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출연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이 공격당한 거는 제가 펜앤드마이크에 처음 출연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어디에 어딘가에 뭐 소속돼서 함께하고 뭐 이런 그런 짓을 해가지고 뭐 공격당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를 자꾸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우기면서 네가 공격당할 짓을 했으니까 공격당한 거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랑 함께하고 수많은 유튜버 분들한테 출연하고 이랬던 이유가 뭔데요? 하도 음해를 당하니까 여러 곳에 제가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좀 그런 식으로 2차 가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너무 1년 동안 시달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심리치료도 지금 아직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억지 부리면서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냥 팩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가로세로가 저를 왜 공격한지 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격한 이유가 뭐 그런 크로커다일님 영상에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이 공격하게 된 게 혹시 윤서인 씨가 김세희 씨한테 저를 이간질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더 문제죠.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주장만 듣고서 1년이 넘게 그렇게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이간질에 넘어가서 저를 공격을 한 거라면 당연히 그건 사과를 저한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윤서희 씨가 이간질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저를 그냥 공격을 했는데 윤서희 씨가 거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더 이간질을 한 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더 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윤서인 씨랑 김세희 씨는 두 분 다 사과를 하셔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피해자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윤서인 씨 같은 경우에 작년쯤에 저랑 이제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은 뒤에 이렇게 숨어 있고 본인이랑 친한 동생들이 본인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되게 이상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뭐 창년이 뭐 시읍 비읍 년이니 뭐 그러면서 뭐 쌍년이니 이러면서 저한테 공개적으로 막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윤서인 씨가 저 가세현한테 공격당하고 불쌍하게 공격당하고 있을 때 윤서인 씨가 저를 뭐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저를 뭐 도와주고 저를 위로해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동생분들이. 근데 그게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윤서인 씨는 저를 도와준 적도 없고 저한테 한 거라고는 그때 갑툭튀로 연락 와가지고 김용호 특히 김용호 가로세로 무너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거 말고 뭐 저를 도와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뭐라고 도대체 얘기를 하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계시다는 점 일단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뭐 제가 뭐 야욕이 넘쳐서 뭐 무슨 짓을 할 되게 무서운 애라서 코인터리를 하고 저쩌고 막 이런 욕만 한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새로운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윤서인 씨가 제 욕을 하면서 제가 이 바닥에서 코인을 털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서 스폰을 구하고 다닌다. 이딴 식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그게 패턴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 여성 유튜버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너무 그냥 황당했어요.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스폰 구한 적도 없고 저는 어디 가가지고 제가 뭐 저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뭐 지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 심지어 제 방송에서 방송하면서도요. 제 방송에서도 후원 같은 거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오늘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방송을 킨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 제보만 하고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저는 어쨌든 간에 윤서인 씨한테 그냥 뒷담은 당하고 이간질은 당하고 정말 막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배신감 느껴지는 그런 일은 많이 당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뭔가 성적으로 이렇게 뒷담화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방송 켜가지고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는. 그 윤서인 씨가 감동란님 포함해가지고 다른 유튜버, 모 다른 유튜버, 여성 유튜버를 상대로 악의적인 성적인 소문을 퍼뜨린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 그 소문 중 하나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윤서인 씨한테. 처음 만난 날, 그날 제가 직접 들었죠, 윤서인 씨.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그 해당 여성 유튜버 분 만나보고 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 소문의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당사자가 일단 이거 더 이상 엮이기 싫어하고 자기가 언급되는 걸 되게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더러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입에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 소문의 내용은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겠는데 저한테 너무 리얼하게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렇게 무서운 애라고 막 사이코 같은 애라고 막 엄청 막 진짜 무섭고 잔인하고 그런 애다 조심해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윤서인 씨.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저는 그거 믿고서 그 여성 유튜버를 피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다 모함이었고 심지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일파만파 다 퍼지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부 여성 유튜버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미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 뒷담도 하고 다녔다. 이걸 이제 알게 됐을 때, 와, 진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로운 제보를 들었는데, 저에 대해서도 스폰을 구하고 다니는 애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아,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여자 유튜버를 싫어하는구나. 그냥 모든 그냥 여성 유튜버는 다 무슨 창녀고, 다 스폰 구하는 여자고, 다 코인털이 하기 위해서 스폰 구하고, 그냥 골 비어가지고 뭐 성형하고. 그딴 식으로 소문을 내시는 게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서 진짜로. 해당 유튜버가 감동란 씨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요. 감동란 씨랑 저는 친분이 아예 없어요. 해당 유튜버는 다른 분이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추측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진짜 더 이상 이런 논란에 엮이고 싶지가 않대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악플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엮이고 싶지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거 자세히 얘기 못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 해당 여성 유튜버가 누군지 추측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여성 유튜버가 있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잖아요. 사실 제가 1년 동안 당해온 패턴도 뭐예요? 전략TV랑 전략 브로스 TV한테 제가 1년 동안 당해온 게 뭐예요? 패턴이.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슨 제가 무슨 지역구 정치인 재력가들한테 무슨 성상납을 한다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당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왜냐? 오늘 얘 얘기를 할 거거든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어떤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한테 어떤 분이 이걸 보내줬어요. 근데 이 자료가 뭐냐면 저를 1년 넘게 음해를 했던 그러니까 창녀로 음해를 했던 그 해당 그 유튜버 있잖아요. 그 전략 브로스 TV, 전략 TV 이런 애들 그 걔네가 그 BJ 감동란님에 대해서도 모욕을 하는 방송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저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한 짓이랑 그냥 지금 이렇게 감동란님이 윤서인 씨한테 당한 짓이랑 당한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고 이런 사람들의 패턴과 유형이 어떤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난데없이 제가 이제 순서가 이게 아니지. 자, 제가 9월에 펜앤에 출연했어요. 9월 12일에 펜앤에 출연을 했습니다.
9월 12일에 펜앤에 출연을 했고,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가세연에서 제가 코사단이라 그러면서 원흉이 어쩌고 저쩌고 상한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갑자기 뭐 코사단이랑 한패거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냐, 난데없이 저게 무슨 글이냐, 사과해달라 하니까 제 실명을 난데없이 김세희 씨가 신상을 가리고 활동을 하던 제 실명을 실시간 채팅에서 이렇게 제 실명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박세정 씨는 본인이 먼저 댓글로 듀엣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면서 저를 이제 욕을 먹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전략 브로스 TV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저를 저격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자, 뭐라고 예고를 했냐면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봐요들, 펜앤마이크 및 정규제씨, 동영상이 겨우 17개 뿐이 없는 토순이TV가 화제의 유튜버라고요? 첫 동영상만 봐도 아마추어랍시고 여러가지 기법을 써가며 제작을 했다는 게 다 보이는데 프로가 아니라고요?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습니다. 정규제씨, 당신이 얼마나 이 우팟바닥을 더럽히고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압니까? 뭐 이러면서 내가 볼 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원흉이라고 했던 게 아마 당신을 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난데없이 저를 저격을 하죠. 그러니까 얘 말은 뭐예요? 난데없이 제 영상들이 아마추어라기에는 기법이 뛰어나다라는 거잖아요. 그 뛰어나기 때문에 정규재 씨 당신이 뒷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펜앤드마이크 저 때 출연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펜앤드마이크 출연한 것도 저한테 이제 펜앤드마이크가 먼저 컨택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팩맨님이 그때 그 윤서인 씨랑 친하잖아요. 팩맨님이 그때 당시에 펜앤드마이크에 출연을 이제 게스트로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팩맨님이 저한테 펜앤드마이크 PD님이 컨택 요청하는데 연락처 알려줘도 되냐 이래가지고 네 해가지고 컨택해서 출연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무슨 펜앤드마이크에 있는 뭐 정규재 주필님이나 뭐 거기 계신 분들을 제가 원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게 아니라, 근데 난데없이 저런 식으로 공격을 저한테 했죠. 그러면서 저 때부터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를 음해를 하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이걸 다 해명을 하고, 이게 얘네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댓글에서 네가 먼저 이렇게 했잖아, 네가 먼저 가로세로 구차장 음해했잖아, 뭐 이러면서 네가 먼저 미투짓 했잖아, 페미짓 했잖아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오히려 저를 상대로 가로세로 연구소 그 직원이랑 저랑 이제 뭐 콜라보 합방을 하기로 했으니까 컨택하는 것 때문에 연락을 좀 한 게 있어요. 따로 무슨 개인적인 연락을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연락한 카톡 내역을 저는 그때 당시에 전체를 다 내역을 다 깠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그 전략TV 말을 믿고 와가지고 저한테 따지니까 그냥 전체 카톡을 다 봐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공개를 다 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올려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그런 유튜버도 아니고 어쨌든 제 컨텐츠를 해나가야 되는 유튜버인데 그런 영상은 비공개 처리해야죠. 나중에 이제 사람들 다 봤으면. 그래서 비공개했는데 찔리냐? 왜 내리냐? 이러면서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제가 그분한테 무슨 뭐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진을 제가 보내달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마치 그 남자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지, 껄떡댔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저를 자꾸 페미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껄떡댔다고 한 적도 없고요. 자, 지금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구차장님이 저한테 껄떡댄 게 아니에요. 저는 껄떡댔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인상 여쭤고저쩌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건 실물 봐야 알겠네요 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그렇게 사진 보내고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던 분이, 호의적으로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제가 저격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냐, 그 대표님한테 말을 좀 전해달라 그러는데 거의 그냥 쌩을 까버리면서 저한테 말할 게 있으면, 더 할 말 있으면, 요청할 게 있으면 가로세로 연구소 공식 메일로 보내라, 그딴 식으로 대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제가 페미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운 게 누구다? 바로 전략TV 브로스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때 영상 보면은 방송에서 그 카톡을 짜집기를 했어요. 어떻게 짜집기를 했냐면 앞뒤를 잘라가지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저한테 뭐 가사 같은 거 개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는데 제가 개사한 내용을 쭉 보냈어. 그럼 길 거 아니에요. 가사니까. 노래 가사니까. 그 부분을 캡처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아, 네, 그렇군요. 한 다음에 그 밑에 또 더 답장을 보내신 게 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자, 보세요. 토순이는 길게 얘기하는데 가로세로 연구소 이분께서는 하도 관심 없고 귀찮으니까 단답으로 일관하죠.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서 저를 페미프레임 씌우고 음해를 했던 게 걔네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음해를 당해왔고요. 그리고 자꾸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랑 얘네랑 연관이 없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얘네 둘이 이제 그 김세희 씨하고 전략 브로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자주 이렇게 해서 자주 사진을 올렸었어요. 이때 당시에. 친분이 없으면 저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이 신상을 애초에 제 이름이랑 이런 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김세희 씨가 제 신상 공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브로스가 저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송에서 저를 창녀라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세희 씨가 슈퍼챗을 쏘면서 부추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팩트는 인정하세요. 가로세로 연구소 팬분들도 실드 치고 싶은 거 알겠는데 팩트는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추기면서 저 창녀라고 할 때 낄낄대면서 부추기면서 돈 보낸 거 김세희 씨 맞아요. 그거는 명백하게 김세희 씨가 잘못한 게 맞아요. 제가 피해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윤서인 씨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뭐 앞선 감독란님한테 한 것처럼 이간질을 해가지고 김세희 씨가 저한테 뭔가 되게 화가 나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뭐 윤서인 씨 말만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김세희 씨가 저한테 사과하고 서로 오해 풀고 끝나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두 분께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이 전략 브로스 얘가 이제 한 짓을 말씀드린 다음에 감독란님을 씹는 방송 최근에 한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먼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제가 소리만 일단 들려드릴게요. 소리만. 그리고 제가 갑이 제가 맨 위에다 니나일 뭔가가 밝혀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우리 커뮤니티에 와서 댓글을 달고. 그러니까 국민대랑 거의 그냥 근처 영상 하나 틀어볼까? 네, 들어보세요. 그렇죠. 레슨 드림이라는 곳은 블로그가 운영하는 분이 여잔데 박원순을 좋아한답니다. 그 여자분이 대표가. 그래서 좌파 쪽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운영자가 여자 연주자들 들이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좀 돈 많은 재력가들하고 그 밥을 먹으면서 합체를 한대요. 그 아까 그 골프 치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1차에서 밥자리 끝나면 2차 만남까지 주선해 준대요. 그 얘기까지 지금 오늘 제보가 왔어요. 마담 뚜. 그렇죠. 그 블로그가 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까 그 레슨 드림이라는 데가 예? 자, 그 은평 피라모닉 단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 당신도 은평 피라모닉 단원이었죠? 지금도 단원일 거고. 어느 정도 팩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 보내주세요. 예, 메일 뉴스보다 이 팩트를 까야 돼요. 그 구차장이란 분하고 또 카톡 나눈 게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예,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거 다 정확하게 봐서 자, 보수 통합이요. 보수 통합하면 우파 없어져요. 예.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요 미국에 의해서 아장 납니다. 당연하죠. 예. 종북 주사파 오래 못 가요. 이제 국민들이 알아요. 근데
보수 통합에 해가지고요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내일 김세희 대표도 여기 왔다시피 김세희 대표님 제가 내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일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이 팩트를 까야 돼요. 그 구차장이란 분하고 또 카톡 나눈 게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음해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자한당하고 다 관련된 애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얘도 접대를 많이 해요 여기저기. 이 그렇고 자, 지금 접대를 여기저기 많이 해요. 이거를 제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접대를 했다. 그리고 이 다음에도 무슨 뭐 녹음을 뭐 음성으로 이렇게 대본 짜듯이 해가지고 둘이서 연기를 하면서까지 제가 무슨 뭐 토순이 지인인데요. 옛날에 토순이가 술시중 들고 접대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뭐 이러면서 어떤 여자하고 짜고 치고 방송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서까지 저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면서 끝까지 창녀 취급을 하고 이 바닥에서 제가 무슨 몸을 대주고 우파 유튜버로 데뷔를 했다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을 동안에 윤서인 씨가 저한테 앞에서는 토순 씨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정말 참 뭐라 그랬지? 뭐 어른이라고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참 뭐 부끄럽네요 이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는 믿어도 돼요. 저는 지금 가로 세로하고 친한 척 그냥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어도 됩니다. 막 이러면서 도와줄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제가 무슨 뭐 스폰을 구하고 다니는 코인터리범이라고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니까 그냥 이 바닥에는 그냥 제정신인 사람이 없나? 그냥 이런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진짜로. 그냥 이 바닥에서 나름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지금 저렇게 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그냥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없구나. 도대체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마치 원한의 설인 것처럼 제가 감동란님 그 윤서인 씨가 감동란님 뒷담 깐 거 카톡 하여튼 그 문자인지 SNS인지 그거 봤어요. 봤더니 내용들이 이거는 그냥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을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원한이 있어가지고 얘를 죽여야겠다. 거의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모르는 사람한테. 저도 지금 1년 넘게 얘네 무리들한테 1년 넘게 원한에 무슨 사무친 사람처럼 이런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자, 그냥 고소해요 하셨는데 고소 다 했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공소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소장. 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아까 브로스가 저를 무슨 뭐 성상납을 하는 여자인 것처럼 발언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년 9월 15일 22시 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략TV 채널에 접속하여 우파 분탕의 원흉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레슨드림이라는 곳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여잔데 박원수를 좋아한답니다. 그 대표가 그 운영자가 여자 연주자들을 데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좀 돈 많은 재력가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합체를 한대요. 1차에서 밥자리 끝나면 2차 만남까지 주선해준대요. 마담 뚜네 마담 뚜. 그 은평 피라모닉 단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도 단원이었죠? 지금도 단원일 거고 어느 정도 팩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처럼 국회의원이나 재력가 등과 성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고소하면 됩니다. 자꾸 뭐 고소하세요. 왜 고소를 안 하세요? 고소했다고요. 다 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미치겠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 제가 이거 고소하고
수사하고 조사받고 진술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을 자주 못하고 여러분 재판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송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이 걸리는 게 소송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소송도 있어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랑도 지금 민사 소송하고 있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일단 마생코님 감사드립니다. 네, 후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강태윤님께서도 구재영님의 영상도 보고 왔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전략TV와 왜 그리 싸우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토순이님이 가해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구재영님에게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유튜브 구재영님 그리고 이번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채널 여러분 두 채널이 다 지금 이런 나쁜 사람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화력 지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큰 채널과 큰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실체를 밝히고 용기 있게 이렇게 얼굴 내놓고 싸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네,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칸소네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라이브 채님, 토수님 반가워요 해주시면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로 이것 때문에 변호사도 제가 두 분이나 고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분으로 안 되고 이게 여러 건이다 보니까 두 분을 고용을 하느라고 여러분 변호사 선임비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마 소송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인 그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토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뭐 멤버십이나 후원 이런 거를 막 엄청 뭐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실제로 뭐 돈 뭐 후원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뭐 모금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선임해야 되니까 후원해주세요 이런 말도 저는 방송에서 한 적이 없어요. 변호사도 그냥 제가 이 방송하고 뭐 다른 바이올린 강사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그냥 선임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게 돈 좀 주세요 이런 말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브로스가 음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후원금만 받아 처먹고 변호사를 사지도 않았다 뭐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했고요. 죄송한데 제가 그거 증빙하는 자료까지 지금 다 해가지고 재판에 또 넘길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여러분. 재판 중인데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계속 저를 씹는 방송을 하면서 지금 브루스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차곡차곡 자료를 지금 모아가지고 다 한꺼번에 재판부에 넘길 예정이고 이게 넘겨지면 과연 어떻게 될지 판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것 중에 가장 심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냐. 자, 이런 식으로 저를 음해를 했어요. 사생활도 엄청 덜이 할 듯요. 활배한테 화대비 받고 대줄 듯 더러운 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성적으로 지금 이렇게 엮어가지고 무조건 비난을 하고 있죠. 성적으로 엮어서. 성적으로 계속 엮어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심했던 건 뭐냐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마음 아프고 아직까지도 제가 가슴에 사무치는 이 피해를 입은 게 뭐냐면 바로 제가 생일날 구독자분들한테 생일 축하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생일인데 저 여러분 오늘 저 생일이에요 뭐 이러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것도 생각하니까 또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생일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가해자들이 어떤 방송을 했냐면 이런 방송을 했어요. 생일 축하 son대 하나 불러줄까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네 애미 자궁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도치 수입방 맞아 맞아 아 그래요? 아 MS 코리아만 탄 거 아닙니다 자 제대로 해 아니 찢어요 찢어 예, 오늘 저기 토치라 생일이래요 토치라 생일이래요 잊지 마요 아유 474도 그러니까요 자, 이게 이제 그 전략TV 브로스 두 명에서 이제 제 생일날, 당일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어떤 여성 유튜버를 상대로 창녀로 음해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1년이 넘게 음해를 하면서 생일날 이런 식으로 노래까지 부르고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피해를 입는 거를 윤서인 씨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서인 씨는 제가 이런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눈앞에서는 저 믿어도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도움이 못 되드려서 정말 뭐 속상하네요. 뭐 이러면서 뒤에 가가지고는 제가 스폰을 구하고 다닌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진짜 저는요, 윤서인 씨, 그리고 김세희 씨, 그리고 전략TV 브로스, 프리웨이트, 이해가 안 가요. 저한테 왜 그러는지, 진짜로.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여태까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저런 과거가 있으니까 저런 소문이 퍼지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취급을 당해서 여태까지 제가 입은 피해를 입증을 아무리 해도 제가 알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나마 지금 이번에 이 감독란님 당하신 거 윤서인 씨가 너무 빼박으로 난리친 문자 내역? 그게 공개가 됐기에 망정이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묻지마 가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진짜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몰라요. 저도 아직도 몰라요. 저한테 왜 그러는지. 진짜 저는 묻고 싶어요. 저한테 왜 그러는지. 제가 오죽하면은 이 브로스라는 놈을 제가 재판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그때 이제 변호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뭐 언제 이제 첫 공판이 열린다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날 제가 얘 보러 가면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볼 수야 있죠 라고 하면서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애초에 가해자 자체가 그 재판의 당사자기 때문에 이제 그날 만약에 안 오면 재판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무조건 거기 참석을 해야 된대요. 그날 재판 날에는. 그러니까 그 재판 자체는 저와 걔의 재판이 아니라 그냥 걔의 재판인 거예요. 걔의 재판. 저와 그 사람의 재판이라서 뭐 제가 참여하고 이게 아니라 걔의 재판인데 걔 꼬라지나 좀 한번 보자. 날 이렇게 1년 넘게 괴롭힌 인간의 면상이 어떤지 한번 보자. 솔직히 저는 이 마음으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부산까지. 부산에서 재판이 열렸거든요. 이 마음 하나로 저는 내려간 거예요, 그날. 근데 얘는 재판날 이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면은 재판날 딱 마주쳤어요. 딱 봐도 그 파인애플 머리 여태까지 이제 공개된 사진이 있으니까 아 저놈이구나 딱 멀리서 보고 이제 저놈이구나 했는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되게 자기 막 헬스 많이 해서 뭐 덩치 크고 막 그런 사람인 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실제로 봤는데 그냥 완전 왜소하고 조그만한 땅딸만한 그냥 조그만한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현타가 너무 오는 거야. 내가 저런 거하고 여태까지 지금 1년 넘게 싸웠나 뭐 이런 생각 드니까 진짜 더 한심하고 더 현타 오고 더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거예요, 뭔가. 제가 그래서 그 재판날 걔 얼굴 한번 보고 나서
며칠을 힘들었어요. 진짜 내가 저런 거 하고 내가 여태까지 싸웠나 싶어가지고 내가 좀 이따가 이 실루엣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날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얼굴을 제가 공개할 순 없으니까 이 뭐라 그러죠? 뭐 사생활 침해? 뭐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있으니까 제가 얼굴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제가 실루엣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놈이 얼마 전에 BJ 감동란님을 히덕거리면서 깠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깠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얘가 이렇게 까고 있을 때 실시간 채팅창에서 어떤 말이 나왔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략 브로스 TV라는 채널의 스패너, 그러니까 채팅창 관리자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스패너 표시가 파란 색깔로 있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친년 소리 들을만 하네요. 저거는 해지고 밤에 입을 옷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미친년 소리를 들을만 했다. 저거는 해지고 밤에 입을 옷이다. 저딴 식으로 지금 성희롱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쌍꺼풀이 헐 안 이쁘다. 얼굴은 치우고 가슴만 더 땡겨. 가슴만 더 수술해라. 이딴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완전 술집 여자들이나 입는 점점점 이러고 있죠. 지금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채팅, 진짜 이게 정상적인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채팅창 관리를 하는 매니저가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동란님은 전복집에서 어디까지나 뒷담을 아무 이유 없이 돈 내고 괜히 비싼 밥 먹으러 갔다가 되게 친절하게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가게 홍보해주러 가신 거고 괜히 갔다가 욕먹은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가게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 가게에 오신 손님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저급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옷차림새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술집 여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채팅창 관리를 하는 매니저라는 인간들이 저렇게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수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떤 식으로 얘가 방송을 하면서 깠는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있잖아요. 전복집에서 그 여자애는 내가 그 인스타그램 가서 봤거든요. 수술을 하기 전에 얼굴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말아야 돼요. 수술을 하기 전에 얼굴은 괜찮았는데 욕심이 나서 쌍꺼풀 수술을 더 해버린 거예요. 쌍꺼풀이 있는 상태에서 쌍꺼풀을 갖다가 더 떼어서 더 해버리니까 천박하게 생긴 거죠. 네, 얼굴이.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천박하게 변형이 되면요, 행동도 천박하게 변형이 됩니다. 거기다 옷까지 그렇게 입었으니, 그러면서 저건 여자라고. 그게 아니지. 옷을 또 그따위로 입고 갔으니까 그 아줌마도 열받은 거지. 그러면 완전 다 잡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발들 특징이 뭐예요? 잡발들 특징이 뭐냐면 열나 착한 척, 열나 진실한 척, 열나 배운 척, 열나 똑똑한 척, 열나 욕도 안 하는 척. 고상한 척. 그 여자의 얼굴 보고 고상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알겠죠.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 여자의 얼굴 보고 고상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여자의 말하는 거 보면요, 말은 이쁘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 말 속에 말이죠, 천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좀 험하게 해도 고상함이 배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이쁜 척하게 하는데 천박하게 배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여자는 천박한 과입니다. 자, 들으셨죠, 여러분? 뭐 천박하다는 둥, 뭐 수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말고 더 심한 것도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무슨 심지어 저탱이가 어쩌고 이런 말까지 해요, 이 인간이. 누가 천박한데요, 도대체. 진짜 어이가 없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이 나쁜 놈이, 자,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파인애플 씨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더 웃긴 건 얘가 이 방송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여자애가 잘못한 건 아닌데 욕은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한 게 아닌데 욕을 왜 해?
난데없이 좌빨 드립 치면서 여러분 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욕 못하는 거는 좌빨들 특징이죠. 좌빨들 특징이 뭡니까? 연락 착한 척, 욕 안 하는 척, 위선 떨죠.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좌빨, 우빨이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이런 인간들이 지금 뭐 우파라느니 뭐 자유가 어쩌고 대한민국이 어쩌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여기 유튜브 바닥에 이렇게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저게 인간이에요? 저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저게? 좌빨, 우빨이 왜 나와, 여기서. 그냥 다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비방을 할 이유가 그냥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왜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욕을 하냐고. 맞잖아요,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유. 이날 제가 재판날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이 중에서 누구냐면요. 여기 황토 색깔 옷 입은 사람 보이세요, 여러분? 쫓겨난 사람? 아, 자꾸 이게 내려가지. 어머.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휴. 지금 이 황토 색깔 옷 입은 사람 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어이가 없... 제가 이 실물을 봤으니 여러분 현타가 안 오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뭐 저를 상대로 외모 지적을 하고 얘 저한테도 성형했다 그랬어요. 뭐 성형을 해서 다 뜯어 고쳤다느니 뭐 양악을 했다느니 얘랑 뭐 전략TV랑 둘이서 합세해가지고 얘가 전략 브로스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감독란님을 상대로 뭐 천박하다느니 뭐 말하는 게 뭐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천박함이 배어 있다느니 무슨 저탱이가 어쩌고 뭐 아휴, 온갖 성희롱을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욕할 수도 있지. 지까지 게 뭐라고 아프리카 BJ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방송을 했다고요, 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짧게 편집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는데 진짜 여러분 장난치냐고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얘가 실제로 이제 봤는데 키가 제가 이제 구두를 신고 가긴 했는데 구두 신었는데 저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제가 키가 한 162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작아요. 162인데 이제 힐을 신고 하면은 한 170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많이 커봤자 173이겠지. 근데 저보다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그 워커 같은 걸 신고 왔어요. 여러분 워커 신으면 한 2, 3cm는 올라가는 거 아시죠? 지가 키가 작은데 심지어 저를 만나고 제가 이제 얘를 보고 실물을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게 사람 새끼야?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왜냐? 내 생일날 자궁 속으로 들어가라는 둥 이딴 노래를 웃으면서 부르고 우리 엄마가 그것까지 다 들었어.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그러는데? 저게 사람 새끼야? 대놓고 제가 그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피하면서 이러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재판 끝나고 나서 나와서 눈이 마주쳤는데 비상계단으로 후다닥 주랭랑 쳐서 도망갔어요, 쟤. 그래놓고 15분 뒤에 방송 켜가지고는 갑자기 막 웃으면서 저를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코미디였다는 둥. 뭐 제 패션이 어쩌고저쩌고 뭐 키가 되게 작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그런지 구두를 되게 높은 걸 신고 왔더라고. 뭐 이러는데 자기소개하는 줄 알았어. 지 키가 한 1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 1년 넘게 지금 저를 괴롭혀 왔던 사람이고, 자, 아까 공소장 하나 읽어드렸는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략TV 브로스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유튜브 방송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널 처음 본 순간 내 여자다란 피리팍 이 오빠가 학력 경력 구라에 심지어 거시기 담화까지 박았으니 괜찮아 토수나? 저도 오빠 전 여친인 뉴스처럼 배운 새끼들은 딱 질색이에요. 난 오빠같이 구라에 허세도 부릴 줄 아는 남자가 매력적이에요. 칠라 오빠. 오늘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요. 이라는 내용의 말풍선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자, 지금 이것도 고소장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GZSS라는 채널의 안정건 대표님 아시죠? 그분이랑 저랑의 얼굴에다가 말풍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치 제가 그분이랑 무슨 불륜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빠 라면 먹고 가요 이러면서 제가 마치 안정건 대표한테 무슨 꼬리치면서 라면 먹고 가요 이러는 것처럼 말풍선을 만들어가지고 유치하게 그렇게 모욕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를 모욕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프레임인 거예요. 이게 프레임 씌워갖고 그냥 공격해버리면은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냥 달려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아시겠지만 구차장 그 가로세로 구차장한테 무슨 제가 페미짓을 했다 안 했어요. 페미짓을 한 건 오히려 전략이지. 전략이가 카톡 짜집기 해가지고 제가 무슨 구차장을 잡아뜨리려고 무슨 꼬드겼다는 둥 꼬시려고 했다는 둥 덮치려고 했다는 둥 이런 말 했어. 그게 페미짓이지 내가 한 게 페미짓이야? 누가 페미짓을 하고 있는데 성별이 여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프레임 씌워버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짜집기 된 자료 보면 페미구나 이러면서 토순이 쟤는 페미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저를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안티가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온 거예요. 무슨 거의 드루킹이야. 진짜로. 진짜 거의 드루킹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크로커다일 채널에서 크로커다일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제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크로커다일 채널의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그 분께서도 그러셨지만 이거는 좌파 우파 이런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죠. 인성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 진짜 그냥 제 바이올린 강사 제 본업 열심히 하면서 부업으로 그냥 이거 하면서 제가 목소리 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제가 조금이나마 이 더러운 세상에서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신선하고 좋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서 그냥 시작한 게 다예요, 저는 진짜로. 그러면서 주로 이제 너무 이 정치 얘기만 하기에는 제가 정치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정치 분야는 제가 뭐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경제 이런 걸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체능 전공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살려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싫었던 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너무 비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풍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품격 있고 센스 있게 까고 싶다. 그냥 그런 걸 했을 뿐이고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슈 유튜버들 있죠. 뭐 이슈왕이나 뻑가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이슈도 다루고 정치도 다루고 음악도 하고 그냥 소통도 하는 종합 채널이 저는 그냥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한 게 난데없이 제 이 뭔가 과도하게 좀 너무 빨리 제가 뜬 거죠. 과도하게. 빨리 떠서 제가 너무 조심성 없게 믿어버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선택한 게 지금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힐 줄은 진짜 몰랐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또 뭐 있어. 아까 또 나한테 무슨 뭐 북한말 썼다? 무슨 북한말을 썼는데 내가 무슨 북한말을 썼어? 북한말은 누가 씁니까? 문재인이 쓰죠, 여러분.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올바르다를 한글로 하면은 올바르다 할 때 그냥 리을이잖아요. 근데 북한말로 하면은 리을 히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리을 히읗 해가지고 올바르다 이렇게 포스터가 정부에서 낸 게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북한말 쓰고 있죠. 내가 무슨 북한말을 썼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신의 한 수에서 뭐 이제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게스트로 출연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나경원 분이랑 또 출연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전체적인 문맥이 뭐였냐면은 문재인이랑 김정은이랑 다리 밑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쏙닥쏙닥 했는지 모르겠다. 둘이 한패거리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뭐 김정은이 뭐 맨날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까고 그러는 사실은 한패거리 아닌가 싶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그 문장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어떻게 합니까? 싸바싸바 엄청 하죠. 우선 완전 수령님 모시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 수령님께서 뭐 이러면서 제가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걸 방송을 하면서 진지하게 진짜 어떻게 젊은 처녀 입에서 저렇게 수령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러면서 선동했죠. 그러면서 전략TV 브로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저를 간첩으로 몰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간첩이면은, 그러면 최고전원TV 그분은 그럼 뭐 북한 완전 뭐 최고 간첩이에요, 그 사람은? 맨날 김정은 성대모사 하면서 비꼬면서 반어법 쓰는데 그분은 그럼 뭔데?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네가 뭐 까일 짓을 했으니까 네가 가세연한테 사과해야지. 이런 애들은 진짜 뇌가 있는 건지 진짜 묻고 싶어요. 제가 진짜로.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한 짓을 1년 동안 시달려 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앞뒤 다르고 사람 하나 자기보다 좀 뜬다 싶으면 매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성 유튜버, 젊은 여성 유튜버한테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세력이 꼭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성이고 젊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당당하게 당차게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일단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그런 남성분들도 없지만 여성분들, 특히 제 또래 여성분들은 더 없단 말이에요.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에 등장했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뭐 응원합니다. 뭐 진짜 이렇게 특이한 컨텐츠 하시는, 뭐 음악으로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처음이고, 이렇게 젊은 여성분이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성 유튜버들이 좀 잘 나간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창녀 프레임 씌우는 거야, 그냥. 페미 프레임 아니면 창녀 프레임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이미지를 그렇게 씌워가지고 퇴색을 시켜버리면 이게 회복되기가 되게 힘들고, 해명하는 입장에서도 해명을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지겹잖아요. 계속 해명했는데도 또 그러면은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짜증 내잖아요. 그러면 인성 봐라 뭐 이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피해 입는 사람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곪고 터져가지고 저는 이 생태계를 너무 이제는 잘 알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뭔가 이런 자기의 소신을 담는 목소리를 내는 젊은 유튜버분들, 남성분들도 포함이에요. 뭐 젊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시면 저는 진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느 누구와도 절대 소통하지 말고, 절대 연락 주고받지 말고, 신상 밝히지 말고 하라고. 진짜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때 신상털이 당하고 이런 헛소문 휩싸인 것 때문에 제 본업도 이제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업 유튜버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능력 없어가지고 전업 유튜버 하고 있는 주제에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가세연한테 욕먹는 거야.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겨운 공격이에요. 이게 집요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선동이, 제발 저는 이런 선동하는 문화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윤서인 씨, 제 뒤에서 제가 스폰을 구하고 다닌다 이딴 말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하셨다면 저한테 정중하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본인이랑 친한 동생분들이 저한테 시읍 비읍년 창녀 이런 소리 한 것도, 그 동생분들이 만약에 윤서인 씨의 이간질로 인해서 저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럼 그분들도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윤서인 씨도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왜 그냥 어물쩍 넘어가세요, 그 일은. 누구한텐 사과하고 누구한테 사과 안 하고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가세연한테 저 이간질 해가지고 저 이렇게 공격 당하도록 만약에 사주를 하셨나, 그것도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세연의 김세희 씨도 왜 저를 공격한 건지, 만약에 그 공격한 경위에서 과정 속에서
윤서인 씨가 그거를 만약에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럼 그거 명확하게 밝히시고 저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냥 사과할 일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왜 사과 안 하는 건데 도대체. 저는 여태까지요. 제가 진짜 그 김정은 수령님 발언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제가 사과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비꼬는 발언으로 했지만 만약에 듣는 분들이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경솔한 발언을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그리고 그 뭐지 저작권 그 신고 당했을 때도 그 저작권 그 소유자 분한테도 사과 정중하게 하고 제가 영상까지 올려서 사과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돼. 왜 사과를 안 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이제는 제발.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고 깔끔하게 책임지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씁쓸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뭐 크로커다일 채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나왔을 때 분열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러시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이 제보가 쏟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원흉이 뭔지 그거를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맞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악의 연결고리를 계속 냅둬야 되는, 눈 감아줘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믿고 걔네들이 이상하긴 하지만 걔네들이 그래도 잘 나가고 정보성이 있으니까 못 버리겠어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정보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파 이미지 누가 다 망치고 있는지 다 생각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저는 이제 우파라는 단어에도 신물이 날 정도예요. 진짜로. 하도 우파 하면서 간별사들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사람 모함하는 거 진짜 당하니까 우파 보수 이런 말도 저는 이제 지겨워요. 진짜로. 아휴, 아무튼 자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라이프스팬님 힘내세요. 울지 마세요. 울면 지는 거야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준우진님께서도 네 보내주셨는데요. 윤서인과 김세희가 짜고 하청들을 시켜서 토순이님을 음해하려고 수작 부린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진짜 저는 너무 불쌍한 거죠. 진짜로. 골드버그님 힘내세요 토순씨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태윤님께서도 소중한 응원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소중한 후원 보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유튜버 분께서 또 저한테 메일 확인해 달라고 해주셨는데 네, 메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는 좀 없어져야 돼요. 뭘 못해.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딱 짜집기 해가지고 그거 딱 해가지고 이 사람 간첩입니다. 제발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뭐 간첩 같은 행동 한 적 있습니까? 제가 간첩이면 미쳤다고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뭐 무슨 진짜 뭐 제 뒤에 무슨 일루미나티 세력이 있다는 둥 간첩이라는 둥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이제 속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어르신분들이 순수하시고 너무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선동에 잘 속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어르신분들을 속이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 악질인 거예요, 악질. 진짜 이제는 속지 마시고요. 다 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을 말하고 말이 안 바뀌는 사람 말을 믿으시면 되고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말을 믿으시면 돼요. 저는 옛날에 다 증거 자료 공개했었잖아요. 심지어 증거 자료 싹 다 공개를 했었죠, 제가. 그거는 싹 다 공개를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뭐 요거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하여튼 얘기를 하고요. 오늘 그래도 좀 제가 진짜 크로커다일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이런 거를
제보를 해서 진짜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 너무 억울하니까. 이게 사람이 억울하면 미치거든요, 진짜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진짜 인생이 망가진 기분이 들고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매일매일 울었어요, 저 진짜.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하고 이러면서도 매 순간 매 초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제가 방송을 이렇게 뜸하게 하게 됐냐면 TV를 보고 즐거운 걸 보다가도요. 뭐 예를 들어서 싱어게인을 제가 요즘에 봐요. 싱어게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싱어게인 보는데 노래를 되게 막 멋있게 해. 너 진짜 잘한다. 진짜 멋있다. 저 사람 팬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다가도 저렇게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노래로 내 목소리 내면서 내 개성 표출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고 악플 테러 당하고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이어져. 이게 우울증 걸리고 피해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심지어 도와주셔도 사람들이 내 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재영님이 저 도와주셔서 그렇게 그나마 사실 좀 진실을 알리시려고 도와주셨을 때 진짜 구재영님한테 너무 감사한데 그때만 해도 거기에 악플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토순이 제가 오히려 나쁜 년 아니냐. 지가 잘못해서 당한 거다. 앞뒤 순서 바꿔가지고 지가 먼저 가래서를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저는 일반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 시사 이슈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쟤도 정치 유튜버잖아. 그럼 지들끼리 밖으로 싸움한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제가 증명하려고 해도 제가 입은 피해가 증명이 안 됐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세력이 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미친 듯이 막 홍보를 해가지고 무슨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나마 뭐 수익이라도 많이 얻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모 유튜버는 제가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 명보 아트홀센터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셔서 너 콘서트 할 생각 없으세요? 뭐 토순씨 뭐 콘서트 한번 해보세요. 콘서트로 사람들한테 목소리 내는 게 제일 이제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제 같이 문화전쟁 하자고 그분께서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콘서트 열었고 제 사비로 다 했고 심지어 그 콘서트 홀 대여해주신 그 사장님도 거의 돈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한테 콘서트 수익 그 티켓 값을 다 드렸어요, 저는. 그걸로 서로 땡쳤어요. 서로 적자 내고 콘서트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모 유튜버는 그걸 가지고 뒤에서 콘서트 하면서 돈 몇 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서도 광화문도 출연하고 뭐 GZSS도 출연하고 여기저기 코인 털고 다닌다. 저랑 친한 척 하면서 뒤에서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섭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뒤통수를 내가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랬었어요. 심지어 뭐 하나가 좀 뜨면은 혹시 이슈왕이나 뭐 이렇게 좀 큰 이슈 채널에서 다뤄줬으려나 하면서 막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분들이 다뤄주시는 것도 만약에 다뤄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못 다루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일반 이슈 채널인데 그런 걸 다룬다는 게 되게 엄청난 그 각오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팬덤 싸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크로코다일님께서는 이 윤서인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윤서인 같은 부류의 이런 사람에 대한 실체를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커다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물론 뭐 제가 모든 걸 다 자세히 제보드리진 않았어요. 크로코다일님한테 뭐 윤서인이랑 있었던 일에 대해서나 얘기를 했지 제가 뭐 가세현한테 일을 당하고 이런 건 얘기를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크로코다일님께서는 그 부분은 모르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윤서인에 관련된 것만 좀 집중해서 그 채널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괜히 또 가세현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게 일이 너무 기니까 이거는 내가 당한 거는 그냥 내 채널에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가세현한테 당한 건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해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그걸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윤서인 씨가 뒤에서 저를 무슨,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음해를 당하고 있을 때 제가 무슨 스폰을 구하러 다닌다?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오늘 들으니까 진짜 혈압이 빡 오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윤서인 씨 진짜 아무 상관도 없는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제대로 똑바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 길게 이렇게 제가 열내면서 했는데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즐거운 게임님 감사드리고, SUK님 아직 학생이라 제 한 끼값 보냅니다. 파이팅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5,000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진짜 스타벅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라떼도 먹을 수 있고 케이크도 먹을 수 있는데. 준준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디파잉님 감사드리고요. 토마토님께서도 소중한 슈퍼챗 귀여운 시바견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방송을 제가 좀 했는데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앞으로 뭐 방송을 꾸준하게 제가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제가 지금 좀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치료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방송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악플이 자꾸 달리고 그 팬들이 자꾸 몰려와서 저한테 막 자꾸 뭐라고 하고 욕하고 이런 게 그냥 이제는 별거 아닌 악플도 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심리가 많이 지친 상태라서 조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제가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렇게 또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고도 없이 방송을 했는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그 크로커다일님 부분은 제가 저작권 문제 있을 수도 있어서 자를 거예요, 편집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크로커다일님 채널 가셔서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도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윤서인 씨, 김세희 씨 어른들이 진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더 이상 선동이나 정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놓고 저한테 연락해서는 말 못하는 거잖아요. 제 면전에 대놓고 못 말하는 거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먼저 이간질 시작했는지,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공격했다거나 아니면 윤서인 씨 말 듣고 저를 공격했다거나 뭐가 됐든 저를 공격을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윤서인 씨도 저 스폰 구하고 다닌다는 그런 헛소문 퍼뜨린 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세요. 그런 말 또 뭐 뻔하긴 해요. 솔직히 이분 패턴이 그래서 뭐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저는 정말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하시나요?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그냥 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어른답고 그게 더 남자다운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말을 자꾸 지어내고,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제발 좀 남 얘기 제발 지어내서 좀 하지 마세요. 뒤에서 왜 지어내서 말을 해.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 볼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